춘천 귀농 5년 차인 마늘과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하음마을 대표 김종찬입니다. 춘천에 이제는 귀농이라고 하는 것보다 가계농으로 제2모작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옛날에 농민왕상을 수상하셨던 분이셔서 그래서 아버님을 도우러 들어왔다가 제2모작으로 아예 농사를 짓는 길로 지금 들어서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죠. 몸이 일단은 익숙치 않으니까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질 않았고 저녁 때 되면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 아직도 적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종합 과학으로 생각이 돼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 저녁 때는 책과 씨름하고 또 공부도 하고 낮에는 밭에 나와서 농작물들하고 요즘은 대화까지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자연보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자연보호는 농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용교육, 봄에 하는 실용교육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했던 게 농업인대학하고 또 기술원에서 했었던 농업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것이 있으면 특히 친환경 교육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그리고 토양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도움을 많이 줬죠. 농업이라고 하는 게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못하면은 농사 하나 지러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반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 그렇지만 아버님이 옛날부터 하셨던 농업을 옆에 도와주면서 힘들다는 거는 알았지만 제가 해보니까 밤낮이 없고 정말로 이것이 생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업인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포장을 해서 출하해서 내가 그것까지 상품화 시키는 것까지 전체 다 농업인이 하니까 그것이 가장 어렵고 그러한 것들이 힘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꿈은 크세요. 근데 그 꿈을 넓은 땅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10평이면 10평 더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10평을 가지고 3년을 해본 다음에 귀농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평을 해도 삽하고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농사를 짓는 거 1000평을 하나 똑같습니다. 1000평 하면 기계고 10평을 할 때는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3년 한 다음에 익숙해서 이것이 나한테 할만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덤벼들었으면 첫 번째 그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정책으로 나와 있는 어떠한 것을 그냥 정책에서 이렇게 많이 선전한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 또 그리고 자기가 귀농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오래 농사진 분들한테 친비를 해서 그 지역의 토질과 기후와 모든 걸 안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작물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끝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가족이 전체 다 귀농하는데 가족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3년 정도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농업에 3년 정도는 계속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은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 귀농 2년 차 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변희일입니다. 일단은 원래 처음부터
때부터 제가 춘천에 살았고 제가 도시랑 좀 안 맞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시끄러운 게 좀 싫고 좀 뭔가 사람이 너무 붐비는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원래 농사를 짓고 계셔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다른 여러 일을 해보다가 농사가 제일 제 적성에 맞아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이랑 한 3년 전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농사를 짓다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러면은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그 미래농업교육원에 미래농업대학이라는 그 6개월짜리 합숙 과정이 있었는데 거길 들어가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 실습이 인제로 갔어요. 근데 파프리카 농장이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온실을 짓고, 그분도 처음에 굉장히 많은 빚을 안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빚을 다 상환하고 충분히 이제 많은 수익을 올리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랑도 같이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게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마음 먹고 한 2년 정도 시설을 짓는데 공부를 하고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견학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 온실을 짓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이랑 농사를 이제 배우겠다고 했을 때 천년도에 이제 청양고추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유기농을 하고 싶어서 이제 막 농약도 만들어서 치고 그랬는데 그게 바이러스가 다 걸린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처음 시작한 해에 쫄딱 망했어요. 진짜 쫄딱 망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하신 말씀이 그냥 네가 앞으로 평생 농사 지을 건데 올해 실패한 거 같다가 너무 마음 쓰고 너무 기죽지 말아라 그랬었는데, 아마 그때는 진짜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농업인들은 다 똑같을 텐데 농작물이 안 되면 진짜 세상을 다 포기하고 싶어. 진짜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게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었어요. 이게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은 재배에 관한 거는 이제 농가분들이 더 많이 아는데 이제 대출, 사실은 이제 새 시설을 지으려면 이제 땅도 사야 되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게 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줘요. 근데 대출이 가장 크죠. 대출 못했으면은 짓지도 못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있으면은 전화나 문자로 맨날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농업인 커뮤니티도 있고 이렇게 이런 사이치에도 들어가게 해주고, 그 또래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일단은 서로 다 농업을 하니까 농업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그냥 도시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은 사실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되게 겪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같이 이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도 받고, 그래서 그게 제일 좋습니다. 또래 친구들 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원 사업도 알려줘서 사실 올해 지원 사업 받았는데 그런 사업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농업도 사업이긴 한데 일단은 뭐든지 단기간에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면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농업이 단기간에 되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작물을 키우는 지식도 좀 해가 갈수록 늘고 경험이 축적이 돼야지 완성이 되는 게 저는 농부라고 생각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저는 병아리, 새싹 이렇게 저를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은 좀 색깔이 바랬는데
이제 봄이나 여름 되면은 한참 수확도 하고 이제 팔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게 돈을 떠나서 농사가 잘 되면 정말 뿌듯하고 그 보람은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보람이에요, 진짜. 이게 그냥 보기만 해도 뿌듯해지고 너무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그때마다 진짜 이 일을 하기가 진짜 이 일하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작물을 키우는 보람은 아직 제가 애를 안 키워봤지만 애를 키우는 보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게 새싹부터 이제 키우면은 이제 하루하루 크는 게 다르거든요. 그게 보이면은 이제 너무 뿌듯하죠. 씨앗부터 키워가지고 열매를 수확하면은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이 물론 못하면은 좋진 않은데 잘하면은 진짜 너무 보람있고 뿌듯합니다. 저도 사실 되게 초보고 그래서 제가 조언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경험한 거를 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이면은 좀 더 훨씬 좋은데 도시에 있다가 귀농을 하시면은 일단은 귀촌이란 게 이제 마을에서 같이 제가 녹아들어야 된다고 말한 게 이게 제가 마을 분들과 이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은 농사를 아무리 잘해도 있기가 힘들어요. 마을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고 그다음 뭐 그런 교류도 전혀 없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혼자 되게 외롭거든요. 그러면 너무 외롭고 그래서 농업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잘 녹아들어 귀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귀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이것도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을 내야 하는데 항상 성공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성공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기죽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은 아마 괜찮지 않을까. 이건 정년이 없고 그다음에 제 시간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서 누가 구박하거나 시키는 사람 없이 저 혼자 일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어요, 진짜. 그래도 정부의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은 월급을 주잖아요, 나라에서. 그게 생활비가 큽니다. 그 생활비가 크고 그리고 이제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청년 농업인이라는 말 자체가 젊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50, 60이 돼서 농업을 시작했으면은 실패를 한 번 하면 일어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은 악으로 깡으로 그냥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 젊음의 패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젊으니까. 자유롭기 때문에 제가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자유 속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귀농한 지 이제 2년 차고요. 딸기를 전문으로 이제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좀 더 확장시키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박경호라고 합니다. 제 고향이 원래 화천이에요. 그래서 뭐 멀리 가지 않고 화천거 정리하고 이제 춘천에 나온 지 2002년도에 나왔으니까 시내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머지 인생을 이제 농사 지면서
쉽게 말하면 소일거리 삼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소일거리는 아니고 힘든 일인데 일단은 뭐 남은 인생을 이런 농장을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사는 걸 원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가장 힘든 건 이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저 혼자서 이제 웬간한 건 혼자 다 하거든요. 뭐 용접부터 뭐 집도 다 혼자 접었으니까 할 줄 아는 건 많은데 혼자서 하려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들이 자꾸 뒤처지고 이제 밀리고 하다 보니까 정 급할 때는 이제 뭐 친구분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많이 미안하죠. 그런 부분 외에는 뭐 그래도 아는 사람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일이 밀렸을 때는 아시는 분들 동원해서 이제 몇 분씩 와서 도와주시고 하시죠. 저는 이제 딸기를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내 인생에서.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 뭐 그런저런 고민보다는 내가 계속 해보고 싶었던 거니까 뭐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지막 해보고 싶은 거였던 것 같아요. 집도 져보고 싶어서 져봤고 뭐 토지 개발도 해보고 싶어서 해봤고 뭐 여러 가지 해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은 이거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 뭐 어느 방향으로 하우스를 져야 될지, 뭐 품목마다 다 다를 거고, 뭐 하우스 높이도 다 다를 거고요.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 데서는 이제 그런 쪽의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선택하기 편하겠죠. 뭐 그 전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공부는 엄청나게 열심히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뭐 시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밤마다 12시 이상 넘어서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도 이제 쉽지 않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어떤 책임감도 있어야 되겠죠. 양심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농사를 쉽게 짓는 농부 그런 쪽의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뭐 기본적인 일들은 다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딱 갖춰 놓고 이제 생산부터 판로까지 이제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아직 뭐 초창기라서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면 그 농산물 판로가 제일 문제잖아요. 가격 변동도 심하고 뭐 한꺼번에 출하될 때도 문제고 그런 부분을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간다고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일단 경험을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어디든 이제 농장에 가셔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을 배우고 일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 웬만한 농장에서 다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경험을 좀 쌓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시작했다가는 이 농촌 생활 자체를 버텨나가기가 힘드신 거죠. 떠나시는 분들 보면 지구력 없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계속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마라톤 뛰다가 진짜 한계에 부딪혀도 계속 뛰듯이 근데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 그러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제 21년도 그 청년 창업농 최종 선발된 이규호라고 하고요.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그 영농 1년차 된 그 청년 후계농입니다.
우선 사실 저는 회사 생활을 이제 원주에서 했었고 5년 그 농약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했던 업무는 회사에서 뭐 거래처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목반 혹은 농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장목반 이제 세미나를 가게 되면은 60대 이상 나이 지긋이 드신 어르신 분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이 든 게 농업 대학을 졸업을 하고 농업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귀농을 하게 된다면 그 농업 분야에 있어가지고 그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서 농업도 이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 소득 분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 이제 귀농을 하게 되었고 춘천을 선택한 이유는 큰 건 없어요. 그냥 저의 고향이 춘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터가 또 여기 춘천에 있기 때문에 예, 춘천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힘듦의 연속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작게는 사실 이제 제가 후계농으로 이제 귀농을 했기 때문에 작게는 아버님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주말에는 이제 쉴 수 있었지만 뭐 귀농을 해서는 주말이 없다는 그런 단점,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이 이제 또 수반된다는 단점, 뭐 많은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사실 제가 이제 농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판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제 농업을 하게 됐고요. 기존 방식은 이제 아버님 세대의 방식은 개통 출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락시장에 납품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통해서 단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할 여지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판로를 통해 가지고 직거래 판매가 된다면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면서도 농가들에 대한 수익은 중간 수수료, 그러니까 유통 수수료를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적인 부분에서 그 이윤이 그래도 개통 출하보다는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세대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판매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귀농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이제 또 그 인터넷 쪽으로 제가 아직은 미흡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배워나가고 있는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1년도에 그 청년 창업농 영착 지원 사업,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받게 되었는데, 요거는 사실상 그 시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보조 사업을 지원받게 됐어요. 사실 뭐 국가에서 진행하는 걸 받게 됐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기술센터에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 주었고, 그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제가 그런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선발되게 되어서 그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고요. 그 외적으로는 뭐 강소농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브랜드 컨설팅 사업 같은 것들도 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는 이제 이 농지를 가꾸기 위해서 뭐 트랙터 대여 혹은 굴착기 대여, 이런 것도 올해 많이 그러니까 대여를 받는 그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 그 기술센터의 지원은 꾸준히 받고 있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차라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사업이다.
농업도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사실 농업이란 거는 이제 1차 산업에 속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농작물을 재배를 하면 이제 그 농작물을 갖고서 가공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2차 산업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가공한 그 농산물을 뭐 예를 들면 주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주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또 서비스업이 겸해져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예를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농장에 뭐 체험 방문 고객들을 유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부가적인 서비스 수익을 내면은 그거는 또 이제 3차 산업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융복합 산업으로 해서 이 농업을 이끌어 간다면은 1차 산업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닌, 그러니까 1, 2, 3차를 융합할 수 있는 그 6차 산업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됐건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3차 산업까지 이제 여기에 다 접목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산업에서 지금 작물 재배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하고 나가야 될 일들이 워낙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이 남아 있는 일들이 저한테 또 다른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짧게나마 지금 1년 경험한 걸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역시나도 그랬어요. 예. 사실 10년 계획 청사진을 그리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필드에서 접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사방에서 막 터지기 마련인데, 귀농을 하실 때 최대한 계획 이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들어오셔서 이 귀농을 하게 된다면은 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고, 그 제2의 플랜으로 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귀농을 하신다면은 최대한 장기 플랜을 갖고 그 연차에 맞게끔, 예를 들면 3년, 5년, 7년, 10년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서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서 들어오신다면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기업이라든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물론 그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수직적인 구조가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요즘 기업들은 안 그런데 수평적인 구조도 많긴 하지만, 약간 그 안에서 본인의 그 진취성을 갖고서 이제 펼쳐 나가기에는 농업만큼의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그런 진취적인 모습에 있어서 본인이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계획하면은 그걸 이제 본인 기준대로 이제 그려나갈 수 있고, 그럼 또 그려나갔을 때 어떠한 그 성취감 같은 것도 이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기업이나 사기업을 다닐 때보다 더 큰 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고 그런 계획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 농업이란 분야에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의 그 계획된 대로 그 사업을 영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